11년간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농령을 일으킨 이분이 77세의 노인이 또 우리 국민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상식적인 나라라면 이런 일 없어야 합니다. 이 나라 만홍대로 시작합니다. 만약 홍준표가 대통령이었더라면 백주대낮에 이런 일들이 대서특필되는 그런 일이 과연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사회, 제대로 된 나라였다면 이런 작가들이 활개치는 이런 나라 되었겠습니까? 이런 사람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활개치도록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밤입니다. 오늘 진중권 교수, 조정래 작가에 대해서 이 정도면 미쳤다. 이 정도면 미쳤다고 했습니다. 진중권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자, 진중권이 요즘 약간 돌아오고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여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해야 되겠습니다. 좌파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떻든 우리 국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마음만은 나누어서 살고 싶지만 따로 떨어져 살고 싶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아무리 우리가 화가 우라가 치밀어 올라도 좌파와 같이 가야 된다는 것. 이것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 필요 없는 말들을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니면 자기 자신 세력의 결집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동계올림픽 국제적인 행사에서 어떠한 이유로 무엇 때문에 좌파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좌파는 오직 자기 자신의 정권 유지라든지 자기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행동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주 잊어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요? 자기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곳에서든지 어떠한 말도 할 수 있는 자들이 이 우리 좌파들입니다. 이 좌파들이 아무리 이렇게 정신없는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좌파들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작심삼일 비디오기가 좌파 강풍시대 조정래 작가를 긴급 진단합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붉은색 버튼을 잊으신 분 지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 작가가 12일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등단 5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착교육이라고 부르는 일본 유학파, 일본 유학을 다녀오면 무조건 친일파가 된다, 민족 반역자가 된다,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 이 작자의 정확한 표현이네요. 이 작자 프로필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1943년생입니다. 작년 77세입니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등의 대하소설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눈에 띄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라남도 순천시입니다. 그냥 특별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생이 대한민국 전라남도 순천시 성주읍입니다. 서남사람입니다. 소설가 대학 교수였습니다.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그런 말 전혀 아닙니다. 그냥 고향이 태어난 곳이 대한민국 전라남도 순천시, 조정래 작가 태어난 곳 전라남도 순천시입니다. 대한민국 전라남도 순천시 출생입니다. 출생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른 뜻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조정래 작가의 출생지 대한민국 전라남도 순천시, 다른 의미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 1943년생 대한민국 소설가, 서울 보성고등학교,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대표적으로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대하소설 등이 있습니다. 조정래의 작품은 문학계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태백산맥의 경우 11년간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11년간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농령을 일으킨 이분이 77세의 노인이 또 우리 국민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펜앤드마이크의 기사를 조금 인용해 보겠습니다. 소설 태백산모로 유명한 조정래 작가 12일 토착외구라고 부르는 일본 유학파, 일본 유학을 다녀오면 무조건 친일파가 된다, 민족 반역자가 된다, 이런 무리한 주장을 늘어놓았는데 그것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등단 50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반민특위는 민족 정기를 위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자 반드시 부활시켜야 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150만 정도 되는 친일파를 단죄해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 말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노인분께서 말입니다. 조 작가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죄악에 대해 편들고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을 징벌하는 법, 제정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내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법으로 그런 자들 다스려야 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특히 반일 종족주의를 대표하는 이승만 학당 이사장 소설 속 일본 경찰의 학살 장면 등을 왜곡 조작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이영훈 교수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소설가가 대한민국 학자가 펴낸 책에 대해서 직접 반박을 한 것입니다.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학자인지 소설가인지 학자와 소설가가 헷갈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좌파들의 선동에 드디어 진중권 교수까지 언급을 시작했습니다. 진중권은 이 주장에 대해서 이 정도면 미쳤다,
광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 정도면 광기라고 말한 다음에 시대착오적인 민족주의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극우적 경향이 주책 없이 발현된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민족주의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극우적 경향이 주책 없이 발현된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대한민국 문인의 수준이다. 학자가 아니고 문인입니다. 이분은 이게 대한민국 문인의 수준이다. 같은 달력을 사용한다고 해도 같은 시대를 사는 건 아니다. 진중권이 말하는 정말 잘합니다. 같은 달력을 사용한다고 해도 같은 시대를 사는 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종전 7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분의 영혼은 아직 지리산 어딘가를 헤매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중권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좌파에서 완전히 탈출도 하지 않은 진중권이 이런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광기, 이 정도면 미친 사람이다. 과학과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 좌파입니다. 좌파는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좌파들과 우리는 1년 후에 다시 대통령 선거라는 큰 싸움을 다시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좌파를 버리고 다른 나라를 따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이해시키고 이 사람들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좌파에서 탈출할 수 있는 운동들을 벌여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좌파들과 싸우기 위해서 과연 안철수 같은 그런 대안이 가능할까요? 여론은 항상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여론에 따라서 표가 어디로 갈지 표 계산만 하는 그런 중도 좌파들, 이런 분들이 과연 이 나라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안철수 같은 사람도 국민 대통합 국민 경선 잔치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과연 유승민 또는 안철수를 제외시키고 국민 경선을 한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늘은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의 무리한 주장, 그리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이 정도면 미친 짓이다 라는 논평까지 알아봤습니다. 작심삼일 비디오 일기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